있으시죠? 청구인 대리인은 어느 분이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20분 걸리시겠습니까? 정도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신문하십시오. 네. 지금 검찰에서 2번 조사받았죠? 예, 그 그렇습니다. 조사받으면서 조사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그 당시 제시받은 서류들 그런 걸 기초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2 사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단독 면담은 2010년 10월경, 그리고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에 3차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인이 그 말씀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예, 증인이 아까 그 현황 자료 양식이라는 것을 기업에 보내서 현안에 대해서 수집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식을 증인이 만들었다고 했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그런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5항입니다. 증인이 2014년 9월 2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령받았죠. 예, 그 발령받고 곧바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대기업 현황에 대한 대통령 말씀 자료 준비할 것을 지시받았죠. 곧바로라는 표현은 물론 하여간 뭐 9월쯤에서 아마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윤인대 행정관인가요? 윤인대 네. 씨와 증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 비밀리에 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작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항 생략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말씀 자료를 작성해야 될 기업의 명단은 안종범 수석이 불러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작성된 말씀 자료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 관련 출연, 후원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아까 대강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처음 목차 이게 두 번이니까 15년 그 7월에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목차할 때는 이 뭐 문화재단 관련된 것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께서 뭐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포함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기 전 또는 그 무렵에 안종범 수석이 말씀 자료는 별도로 기업 입장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단순한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이고 투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사실도 있죠. 예, 있습니다. 뭐 보고서라기보다 말씀 자료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같은 말씀 자료 같은 형태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5항에 재단에 보내달라는 취지는 같은 것이죠? 예, 취지 같은 내용입니다. 10항입니다. 2015년 2월 7일 아까 작성했다는 문화체육재단 네. 관련 문건 기억나시죠? 예, 2015년 2월경에 안종범 수석이 최상목 비서관과 증인에게 문화계의 경우에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이 사단법인 형태로 검토했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도 제시받은 문건인데요.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립 방안에 기재된 출연 기업 10개 기업의 명단도 있는데 이 명단도 안종범 수석이 불러준 것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정할 때 안종범 수석이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는 빼라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지시했죠. 예, 그리고 그 문서는 2015년 7월 24일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7월 24일 날은 독대가 있었던 날이고요. 네, 재단의 규모, 출연 기업의 수, 명단, 출연 기업별 출연 금액 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쯤 결정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뭐 출연 기업과 전체 총 규모는 이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게 뭐 10개 기업에 300억 그렇게 돼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별 뭐 출연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작성을 하거나 그런 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들은 언제쯤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뭐 7월 2 파일이 아마 7월 24일, 25일 그때인데요.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봐서 그날 혹시 안정범 수석이나 또는 뭐 증인의 결재 라인 위에 있는 분이 그날 그걸 수정해서 또는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수정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그 안정범 수석께 보고를 드린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24일인지 23일인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그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집에서 뭐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비상인 문구를 집어넣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거는 그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독대 관련 말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제시받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예. 거기 사항 여기 이제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사항에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작성한 경위 누가 작성했고 이런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지금 수차례 언급된 윤인대 행정관이 당시에 작성을 한 자료고요. 당시에 그 윤인대 행정관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하여간 뭐 그런 여러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하지만 증인이 모두 다 검토는 하지요. 검토라는 의미가 제가 뭐 내용적으로 깊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화살표 표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어서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입니까?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실 피청구인이 이 말씀하실 방향이나 답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결재란을 위해서 또는 피청구인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직접 작성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옆에서 같이 얘기 들을 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17, 18화 이것도 같은 말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삼성 후계 구조는 사실상 내부 정리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요. 윤인대 죄송합니다. 윤인대 행정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서 이 특검에서 요거는 같이 조서를 받았기 썼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윤인대 행정관 얘기로는 뭐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제가 쓴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럼 검찰에서 윤인대 행정관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해 오면 증인이 검토를 거쳐서 최상목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결재 예. 라인에 따라서요. 네. 그럴 때 이걸 작성해 오면 증인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할 때 이런 것들은 확인했느냐라고 그건 아닙니다. 확인하든지 아니면 증인이 확인하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9개, 10개 기업들에 오는 것들에서 제가 그 내용을 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 저 전체적인 체계하고 뭐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들에서만 주로 뭐 커멘트가 필요하면 커멘트를 줬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커멘트를 주거나 결재 라인은 거치지는 않았었고요. 이건 아마 최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고서에 한번 보고 안 적게 넘겨라 하는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삼성 후계구들은 사실상 내부 정리가 완료된 상태라는 게 내부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의 내부가 누구인지 혹시 압니까? 윤인대 행정관이 진술하기에는 그것도 인터넷을 보고 썼다고 했습니다. 22, 23, 24항 생략하겠습니다. 23항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말씀 자료에 보면 아까처럼 어떤 것을 희망한다는 피청구인이 말씀하실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방향에 대한 것까지도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가요? 말씀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방향이라는 거는 답변 기조. 그렇습니다. 답변 기조에 대해서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답변 기조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받은 건 아니고 답변을 쓰라는 거는 했습니다. 네. SK그룹 총수 관련 독대 관련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뭐 제시 받았으니까 이제 듣기만 하겠습니다. SK 관련 자료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나중에 보고 좀 톤이 좀 셌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가 작성하는 건 맞습니다. 예. 증인이 임의로 작성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SK그룹 말씀 자료에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는데 SK그룹도 탈락했는데 그 부분에도 면세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독대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체 영상 기준. 중간 영상 기준. 이 말씀 자료 기억나시죠? 그 내용만 제가 적은 것인데요. 이건 아마 2016년 3월 14일에 있었던 독대를 위해서 작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7, 2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사망 관련 부분은 증인이 롯데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석환 상무에게 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양식을 보내가지고 수집해서 작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 중에서도 또 면세점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건영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요. 예. 32항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면세점 관련 법안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 네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경제주석실에서 기재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종합 개선 방안 추진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합당기라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담당 업무가 이쪽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 롯데 자체도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네, 김건영 행정관이 작성한 걸 증인이 읽어는 봤겠죠. 예, 읽어는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영 행정관이 작성한 자료에 롯데의 주필은 최훈 행정관이었고요. 최훈 행정관이 저한테 보낸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보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예,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수비에서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고 네. 또 종합 개선 방안 추진 일정을 앞당기라는 지시도 있었고 네. 네. 이런 내용들과 부합되는 보고서 말씀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알고 계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생각해보니까 겁니다. 그 당초에는 아마 상반기쯤 해서 관세청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좀 땡기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33, 3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건영의 진술에 의하면 면세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3월까지로 하기로 했던 것을 하기로 한 그런 결정을
2016년 1월 8일 또는 9일경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피청구인과의 독대는 원래는 2016년 2월 18일로 다른 기업 총수들과 비슷한 무렵에 예정돼 있었죠. 그 일정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4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인원 부회장이 오는 바람에 네,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증인이 말씀 자료를 작성할 때는 2월 18일 독대를 예정하고 면담을 예정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 자료를 준비하던 그 시점인 2016년 2월경에는 이미 아까 제가 김건희 행정관의 진술을 빌었습니다만 1월 8일이나 9일경에 3월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나 있었고 따라서 말씀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는 그런 결정이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말씀 자료에 반영된 것이죠. 제가 요건 추후에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2월 달에 했을 때 말씀 자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톤으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3월 달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면담을 하게 되면서 수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 3월 말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거칠 때는 증인의 손을 거치지는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37, 38항 생략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 말씀 자료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독대도 하고 또는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면담한 이후에 다시 증인에게 그 말씀한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어떤 다시 지시하거나 재점검하거나 이런 지시는 없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정체적으로 해서 뭐 이런 면담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좀 재점검해봐라고 지시를 다시 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개별적인 상황으로 뭐 저희가 피스밀로 또 좀 내려오는 경우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지시하신 내용이 그 면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들어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면담 후에 일괄적으로 이런 거를 팔로우업을 해봐라는 지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4-7항과 관련된 겁니다. 증인, 예. 증인이 그 문화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또는 뭐 다른 최상목 선임 행정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종전의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구나, 대기업의 출연에 의한 종전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구나라는 걸 검토하셨던 거 맞습니까? 예, 저희가 문화비서관실로부터 받았습니다. 현황을. 그 대표적인 것이 미소금융재단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사실 미소금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뭐 이미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검토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사실 그런 형태의 문화재단들을 많이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답변에서는 미소금융재단처럼 뭐 기업들이 출연금을 모금한 뭐 전례가 있다라고 네네. 해서 이 경우에도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예. 인식이 돼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소금융재단의 종전 이름이 그 휴면 예금관리재단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예. 국회에서부터 먼저 법의 입법이 이루어져서 휴면 예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대기업 또는 금융재단의 출연금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법은 지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이 됐고요. 아시죠? 네. 그 임원들,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임원은 이사들로 되어 있는데 이사는 기획재정부 차관,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 공직자들로 구성됐고 물론 일반인도 있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대기업 재단 또는 그 은행 재단이 만들어낸 출연금들은 각각의 은행,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즉 미르재단을 이 방식에 따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예.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아까 그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 보고 좀 띄워주세요.
그 아까 보셨던 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립 방안이 나오고 설립 방안 중에 두 번째 슬래시 부분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기금 등으로 활용. 이게 앞으로 만들어질 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할 일의 전부로 다른 건 다 조직 도구 뭐 이런데요. 그럼 문화재단 이 재단법인이 할 일이 뭐냐, 사업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이 한 줄입니다.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기금, 즉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의 내용이 다른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지면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작성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도 결국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예,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 내용을 모아 보면은 출연금 이자 수익, 정부 재정 지원, 대기업 및 기업 임원 기부금을 활용해서 문화체육계를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2015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부분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 한 8천억 원 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활용된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 예산이. 근데 그 재단에서 관련되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제가 8천억의 예산을 활용할 수는 있다. 거기에는 뭐 지원 공모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출연금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 외에 이제 정부 재정 네. 지원이 있으니까 정부 네.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게 요게 민간 경사보조 네. 경상보조 예산 8천억 원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네, 그건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요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계 지원입니다. 아까 안종범 수석이 우파 단체들을 모아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라고 해서 요 문건이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요 문화체육계 지원은 우파 문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맥락상 그런 식으로 검토된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인재 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과거 아마 그 했던 게 문화나 체육 관련 같은 거는 주로 뭐 좀 프로페셔널한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으니 생활체육이나 생활문화 뭐 이런 쪽에 통해서 좀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네. 문화체육계에서 이제 문화체육계에서 어떤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계 쪽에서 그럼 문화재단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다. 현황을 조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나중에 사건이 발발한 다음에 발생한 다음에 찾아보니까 청개구리 광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씨가 운영하는 광고학교다라는 거 모르십니까? 예, 처음 들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제가 없으시죠?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네,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그 미르 K 재단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그 사기업에 돈을 내서 뭐 물론 뭐 목적은 그 좋겠습니다만은 돈을 내라라는 거 얘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소금융재단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법치행정 원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법적 근거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기업들에게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떤 이걸 뭐 꼭 해야 되나 보다 정부에서 이 기존의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그 증인께서 쓰신 거 보면 SK 같은 경우 보면은 그동안 정부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임을 명심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미르와 그 K재단 출연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국가 권력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개인의 사기업에게 그런 출연을 하는 건데 그것이 가지고 올 어떤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그런 우려가 없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말씀 자료의 앞뒤 맥락에 그것과 그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그 부분인데. 말씀 자료를 떠나서 네, 일반적으로 네, 그 네. 법적 근거 없이 기업에게 출연을 했을 때 그 어떤 뒷감당 같은 거를 우려하지 않으셨냐고. 지금 그게 뭐 말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자료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자발적인 모금을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만약에 좀 강제적인 모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그거는 문제가 그런데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이 그 증인은 그 관치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모금액이 훨씬 지금보다 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그 관행되어 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헌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좋은 목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자발적인 형태로 한다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내야 될 수밖에 이 없는 변호사님, 것이고. 그 네. 부분은 저희가 이게 판단이나 또 증인의 의견을 묻는 부분 아닐까요? 네. 네, 그만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셨죠, 이제? 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그 어떤 사항을 신문하시겠습니까? 대기업 총수와의 말씀 자료에 관해서 네, 청구인 측에서 증인에 대해서 신문했는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네,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증인 아까 그 대기업 총수들과의 그 말씀 자료에 이 말씀 자료는 작성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할 수도 있고 인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 자료에 없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도 제시받은 문건인데요. 12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립 방안에 기재된 출연 기업 10개 기업의 명단도 있는데 이 명단도 안종범수석이 불러준 것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정할 때 안종범수석이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는 빼라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지시했죠. 예. 그리고 그 문서는 2015년 7월 24일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7월 24일 날은 독대가 있었던 날이고요. 네. 재단의 규모, 출연 기업의 수, 명단, 출연 기업별 출연 금액 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쯤 결정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뭐 출연 기업과 전체 총 규모는 이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게 뭐 10개 기업에 300억 그렇게 돼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별 뭐 출연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작성을 하거나 그런 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들은 언제쯤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뭐 7월 2 파일하면 7월 24일, 25일 그때인데요.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봐서 그날 혹시 안정범수석이나 또는 뭐 증인의 결재 라인에 위에 있는 분이 그날 그걸 수정해서 또는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수정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그 안종수석께 보고를 드린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24일인지 23일인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그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집에서 뭐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비상 이게 당시에 작성된 말씀 자료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 관련 출연 후원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아까 뭐 대강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처음 목차 이게 두 번이니까 15년 그 7월에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목차할 때는 이 뭐 문화재단 관련된 것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께서 뭐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포함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기 전 또는 그 무렵에 안종범 수석이 말씀 자료는 별도로 기업 입장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단순한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이고 투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사실도 있죠. 예, 있습니다. 뭐 보고서라기보다 말씀 자료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같은 말씀 자료 같은 형태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5항에 재단에 같은 보내달라는 취지는 같은 것이죠. 예, 취지 같은 내용입니다. 10항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아까 작성했다는 문화체육재단 네. 관련 문건 기억나시죠? 예, 2015년 2월경에 안종범 수석이 최상목 비서관과 증인에게 문화계의 경우에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이 사단법인 형태로 검토했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집어넣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거는 그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독대 관련 말씀자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제시받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예, 거기 사항 여기 이제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사항에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작성한 경위 누가 작성했고 뭐 이런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지금 수차례 언급된 윤인대 행정관이 당시에 작성을 한 자료고요. 당시에 그 윤인대 행정관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하여간 뭐 그런 여러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하지만 증인이 모두 다 검토는 하지요. 검토라는 의미가 제가 뭐 내용적으로 깊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화살표 표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어서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입니까?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실 피청구인이 이 말씀하실 방향이나 답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결재라는 위에서 또는 피청구인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직접 작성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옆에서 같이 얘기 들을 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17, 18항 이것도 같은 말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삼성 후계 구조는 사실상 내부 정리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요. 윤인대 죄송합니다. 윤인대 행정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서 이 특검에서 요거는 같이 조서를 받았기 썼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윤인대 행정관 얘기로는 뭐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제가 쓴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럼 검찰에서 윤인대 행정관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해 오면 있으시죠? 청구인 대리는 어느 분이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20분 걸리시겠습니까? 정도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신문하십시오.
증인 검찰에서 2번 조사받았죠? 예, 그 그렇습니다. 조사받으면서 조사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시받은 서류들 그런 걸 기초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2 사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단독 면담은 2010년 10월경, 그리고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에 3차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인이 그 말씀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예, 증인이 아까 그 현황 자료 양식이라는 것을 기업에 보내서 현안에 대해서 수집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식을 증인이 만들었다고 했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그런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5항입니다. 증인이 2014년 9월 2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령받았죠. 예, 그 발령받고 곧바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대기업 현황에 대한 대통령 말씀 자료 준비할 것을 지시받았죠. 곧바로라는 표현은 뭐냐, 하여간 뭐 9월쯤에서 아마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윤인대 행정관인가요? 윤인대 네. 씨와 증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 비밀리에 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작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6항 생략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말씀 자료를 작성해야 될 기업의 명단은 안종범 수석이 불러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